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오늘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자, 오늘 발표한 816 부동산 공급 대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대란을 앞당길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전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국은행에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집을 잘 안 살려고 한다. 자, 이렇게 집을 잘 안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간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못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집을 팔자 해서 집을 막 내놔요. 집을 막 내놓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살려는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해서 집을 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공급은 크게 늘어나는데 집을 살려는 수요는 확 줄어드니까 집값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을 내놨어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서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자, 집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집이 어차피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줬기 때문에 이번엔 좀 들고 가자.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이런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이 늘어났던 절세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물을 걷어들여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자,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이 하락했었는데, 자, 양도세 절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도 같이 줄어드니까 자, 어느 정도 집값 하락은 방어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거나 월세를 끼고 사거나 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자, 매매를 걷어들이고 결국 이 매물을 전월세로 내놓게 되죠. 전월세 매물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세 매물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번엔 실거주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 실거주자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집을 안 사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몰려요? 자, 원래는 전세로 몰리게 됩니다. 자, 원래는 전세로 몰리게 되는데, 자,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린다? 원래는 전세로 몰려야 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월세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보유세를 계속 올렸잖아요. 다주택자들 종부세 중과한다고 해가지고 보유세를 계속 올렸는데 이렇게 보유세가 부담된 집주인들이 자, 월세를 크게 올려가지고 그걸 받아서 보유세를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크게 올립니다. 자,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를 크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지금 급등하다 못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급등하다 못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면서
자, 어떻게 돼요? 내년 2023년부터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니까 다주택자 종부세가 인하가 되겠죠. 종부세가 인하가 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자,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니까 보유세를 월세에 전가시키는 게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월세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월세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단 월세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되려면 조건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보유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한 게 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가 통과가 안 되면 자, 월세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된다고 한 제 말이 틀리게 될 것이고 어떻게 돼요? 월세 급등세가 더 시장에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조건이 국회가 통과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대로 가려면 월세가 상승세가 안정화되려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자, DSR 40%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대출을 무한정 받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주택자면 월세를 놓은 다주택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자, 갭 투자들이에요. 갭 투자자들.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산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세 만기 때 월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돼요? 월세는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빼주려면 이 다주택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자,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을 빼주고 그 다음에 월세를 새로 놓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다주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 DSR 40% 규제로 인해서 신용대출을 자,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주택자들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자들 이런 다주택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빼주고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전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월세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세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월세 공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세 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왜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더 싼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로 수요는 계속 몰리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월세 공급은 줄어든다. 월세 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수요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자, 월세 수요가 100명이에요. 근데 시장에 나온 월세 매물은 5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100명 중에서 50명은 월세를 구하겠지만 자, 나머지 50명은 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구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50명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더라도 결국은 전세를 살아야 된다. 결국은 전세를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집값은 자, 이렇게 2022년 8월 12일 기사인데요. 자, 급등 지역부터 상승분 반납, 의왕, 동탄 집값 낙폭 커진다 해서 지금 집값이 여기 보면 집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와요. 지난 12일 경기 의왕시 의왕 내손 2편한 대상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기존 호가 대비 3억 원에서 4억 원 낮은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불과 1년 사이에 집값이 오른 만큼 빠진 것 같다며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팔고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고민하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이 지금 집값이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송도, 인천 쪽입니다. 인천의 대장 지역이죠. 자, 송도 34평이 6억대에 팔렸다. 넉 달 만에 반값 쇼크. 자, 12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송도 최대 단지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일반 34평형 아파트가 넉 달 전 거래가 올 4월 12억 4천만 원보다 절반 가까이 43%나 낮은 6억 5천만 원에 지난 1일 거래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 가격은 이 평형의 일반 분양가 평당 2,200만 원, 7억 원대보다 낮은 가격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 거래를 두고 가족 간 거래가 아니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급락 등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하지만 해당 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한,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해당 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평형 급매물이 현재 7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안 팔리고 있다며 진짜 급한 집주인이 급급매로 처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 지금 가격이 인천 쪽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도 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11억 하던 성북구 아파트가 8억. 집값 무섭게 떨어진다. 쇼크. 한국경제 기사고요. 자, 금리 인상 우려에 서울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매수세가 몰렸던 노원, 도봉, 강북구의 낙폭이 도드라진다. 여기 보면 집계기간 억 단위 하락 거래도 속출했다. 도봉구에서 방학동 신동아 1단지에서는 지난 21일 전용 43제곱미터가 3억 5,650만 원에 팔렸다. 1년 전 같은 면적이 4억 6,8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1억 1천만 원 낮아진 가격이다.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전용 115제곱미터도 지난 19일 13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최고가 대비 1억 4,500만 원 하락했고,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시티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전고점에서 1억 5천만 원 떨어진 6억 3천만 원에 지난 24일 송받김 됐다. 자,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24일 최고가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8억 5천 원 팔렸고,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장이동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억 원 초반에 거래 가능한 전용 59제곱 매물도 있다며 매수자가 있다면 가격은 더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의하면. 자, 이런 집주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입주 가능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서울 외곽 쪽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금리에 장사 없네 강남 송파 2억두 강남 불패 꺾였다. 자, 머니투데이 2022년 8월 14일 기사예요. 자,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도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강남구, 송파구 주요 단지 아파트 값도 고점 대비 2억 원, 3억 원 내린 거래가 성사되면서 경고했던 강남 불패 흐름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도봉구, 성북구 등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도 가격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서울 외곽,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인 강남 송파, 자,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대부분, 자, 하급지에서, 하급지 가격이 올라가면 하급지 가격을 팔고 어디로 가요? 자, 중급지로 가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급지 가격이 올라가면 중급지를 팔고 어디로 간다? 자, 상급지로 갑니다. 자, 근데 자,
반대로 하면 하급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급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여기를 사줘야 중급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고 여기를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중급지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그럼 중급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여길 팔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데 중급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급지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수요도 줄어들면서 상급지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전염되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격 하락도. 상승 때도 계속 상승이 전염되듯이 상승이 진행되고, 하락도 계속 전염되듯이 계속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되는 겁니다. 중심까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순서대로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서울 중심인 강남 송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와중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하기 때문에 내가 종부세 부담이 이제 덜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 매물을 걷어들이고 나는 나중에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자, 여기 2022년 8월 3일 기사예요. 짙어진 부동산 관망세, 집주인 매물 걷어가. 서울 아파트 매물 63,140건, 전월비 2.2% 내려가. 세제 부담 완화되며, 여기 이제 종부세예요. 종부세 부담 완화되며 집주인 관망세로 돌아서 매수자 우위 분위기 지속, 매물 감소 이어질 것.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세가 얼어붙으며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내놨던 매물을 걷어가는 집주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종부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값을 계속 싸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결국에는 손해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집주인들은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올라갈 때, 어차피 집값은 우상하니까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팔자. 종부세 부담도 덜하니까. 이런 일부 다주택자들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자, 그런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 매물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죠. 이걸 제가 미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다주택자들이 결국에는 전세를 끼고 산 다주택자들이에요. 전세를 끼고 산 다주택자들은 뭐가 안 된다? 자,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고 DSR 40% 규제 때문에 신용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이걸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결국엔 이 전세를 끼고 산 다주택자들은 계속 전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대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전세 매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세율을 받아줄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월세로 가고 있다. 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은 증가하는데 이 전세 매물을 받아줄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리고 있으니까 전세 수요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경기 급전세 증가, 전세가율 20에서 30% 실화, 2022년 8월 14일 기사예요. 머니에스. 여기 보면 올해 4월 입주가 완료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59제곱미터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4억 원에서 15억 원대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12억 원대 매물이 발견돼 지난 8월 9일 기준 12억 9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의 전세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다음 달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대단지 레미안 엘리니티 1048가구는 84제곱미터가 지난 6월 9억 원대의 전세 계약이 신고됐는데 두 달 만인 최근 7억 5천만 원대 전세로 나와 있다. 네. 자, 이렇게 이 전세를 받아줄 수요가 월세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월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2022년 8월 15일 기사예요. 주택시장 얼어붙었는데 매물 하나에 30명 손님 불붙는 월세시장. 뉴스원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요즘 월세 매물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힘들까요?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그 월세로 전환해주면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전세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즘 월세 매물을 찾는 게 너무 힘들겠죠. 매물 하나 나오면 바로 손님 2, 30명이 붙어버려서. 왜냐? 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높으니까 월세 수요는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월세 수요는 되게 많은데 월세 매물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부동산들끼리 매물을 공유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공유 안 해도 되는 지경이에요. 그만큼 월세가 엄청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유를 안 해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늘어난 월세 수요에 매물나는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 갈수록 매물이 쌓이는 전세, 역대 최저 거래를 우려하는 매매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5일 서울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월세 수요 증가와 관련해 월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월세 가격도 최근 10에서 15% 올랐다. 당연한 거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40만 원이던 곳이 이제는 이자 80만 원이 됐다며 월세로 전환하면 90만 원 정도인데 차라리 목돈 안 내고 월세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세입자들 입장에서 내가 월세로 막 너무 가고 싶어서 월세를 찾는데 이 월세를 공급해줄 다주택자들이 공급해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대출을 다 막아놔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이냐? 자, 저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대중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세입자가 내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대출 이자하고 월세하고 전월세 전환율이죠. 그냥 월세라고 할게요. 월세하고 비교해 봤더니 월세가 더 싸. 그래서 월세를 선택해서 갔는데 이게 어때요? 신문에 막 나와요. 신문과 뉴스에 막 도배듯이 나와요.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왜 월세로 사람들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월세로 몰린다. 앞으로 이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 실거주자들은 때려 죽여도 월세 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2008년 미국발 구미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부터 2012년 거의 13년 중반까지 거의 한 5년간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때려 죽여도 전세를 살았어요. 집을 절대 안 사. 금리가 막 내려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었는데 때려 죽여도 전세를 살아요. 집을 안 사요. 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어떤 시장이 된다? 때려 죽여도 월세를 살려고 할 거예요. 특히 전세가 비싼 서울 수도권. 왜냐? 전세가 비싼 지역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더 월세 살려고 하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 정부 5년간 서울 50만 등 전국 270만 호 공급, 부동산 공급 대책 2022년 8월 16일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는 2027년까지 정부가 서울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조정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주택 15만 호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 또한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민간 도시 복합사업,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 집 마련,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대거 도입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집값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자, 실거주자들, 세입자들은 월세로 계속 몰리는 상황에서 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런 진행이 더뎌져서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5년 안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한다?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집 사지 말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5년간 그 270만 원의 그 새 집을 공급해 준다는데 그때 가서 새 집 나오면 그때 그 새 집 뭐 그 분양 받아서 입주하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을 안 사고 다 전월세 살면서 그 장기간 버틸 거예요. 새 아파트가 입주가 많을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실거주자들이 전월세 살며 버틸 겁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질 때까지. 자, 결국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 그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자,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 있죠. 그 시기로 진입을 해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시 바뀌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실거주자들이 때려 죽여도 월세를 사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16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전월세 대란을 앞당긴다 라는 그 영상이었고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